자, 열대저기압. 자, 열대저기압. 우리가 알고 있는 태풍. 자, 열대저기압은 만들어지는 위치에 따라서 이름들을 달리 부릅니다. 자, 현재 보면 북태평양, 북반구에 있는 태평양 중에 서쪽에서 만들어지면 태풍. 자, 주로 현재 보면 자, 미국 쪽에서 보면 허리케인이 발생한다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태평양 중에서도 오른쪽인 동쪽, 자, 또는 대서양의 서쪽. 어쨌거나 미국의 아래쪽에서는 허리케인이라 부르고, 자, 남반구에서는 지금 사이클론이나 또는 인도양에서는 사이클론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둘 다 모두 다 열대 지방에서 만들어진 저기압이지만 만들어지는 지역에 따라서 명명을 달리한다. 근데 모두 다 열대 저기압이다. 자, 열대 저기압 갈게. 자, 말 그대로 열대 지방에서 만들어진 저기압인데 아열대까지 현재 보면 확장시켜서 얘기를 합니다. 일단 열대와 아열대 이 지역에 수온이 아주 높기 때문에 상승기를 잘 만드는 아주 강한 저기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열대 및 아열대 해상, 바다 위에서 만들어진 저기압을 열대 저기압이라고 한다. 참고로 풍속이 17m/s 이상 돼야 됩니다. 자, 열대지방은 적도 인근 영역이고, 자, 우리나라는 온대지방이잖아? 그래서 열대와 온대지방 사이를 아열대라고 그럽니다. 이건 나중에 대기 대순환할 때 한번 다시 제시하도록 할게. 그래서 우리나라 온대지방보다 약간 아래쪽을 아열대, 더 아래쪽을 열대지방이란 말, 더 저위도를 열대, 아열대라 하는 거지. 자, 이 따뜻한 바다 위인데, 참고로, 자, 이 지역은 수온이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냐면 26도씨 이상입니다. 또 어느 책에는 27도씨 이상 이렇게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따뜻한 바다 위에서 형성된다는 거지. 그리고 강한 저기압으로 바람이 강하다 그 말이야. 자, 근데 조심할 것이 적도 지역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자, 지식적으로 봤을 때 가장 수온이 높은데 현재 보면 이 적도에서는 잘 형성되지 않습니다. 따뜻한 바다 위에서 태풍이 열대 저기압을 만들어진다고 했지만 적도 부근에서는 적도 해역에서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태풍이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강한 회전을 하고 있잖아, 맞지? 근데 이 회전시키는 힘이 뭐냐면 지구 자전에 의한 힘이야. 지구 자전에 의해서 전향력이라는 힘이 생깁니다. 전향력은 뭐냐면 북반구든 남반구든 지상에서 움직이는 어떤 물체가 북반구에서는 오른쪽으로, 남반구에서는 진행 방향의 왼쪽으로 휘게 만드는 힘을 전향력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전향력은 사인 위도값, 어쨌거나 위도값에 비례를 해요. 근데 적도의 위도가 제로잖아? 적도의 위도가 제로이기 때문에 적도에서는 전향력이 제로. 그 말은 회전력이 제로예요. 그래서 태풍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 오답으로 잘 나와. 자, 따뜻한 바다 위에서 열대저기압 태풍이 만들어지지만 적도에서는 적도 부근에서는 형성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회전시키는 힘이 없기 때문에. 자, 에너지원. 참고로 수증기의 잠열이 바로 열대저기압 태풍의 에너지원입니다. 자, 근데 열대저기압 태풍은 에너지원이 잠열. 잠열이 뭐냐면 잠자가 숨을 잠자. 숨은 열이라 하기도 합니다. 이건 뭐냐면 상태 변화열을 말합니다. 상태라는 것은 물질의 상태, 고액기를 말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자, 물을 끓일 건데 내가 물에다가 열을 가하면 물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잖아, 맞지? 그래서 100도씨까지 올라갈 거야. 100도씨가 되게 되면 끓기 시작하죠? 자, 그럼 끓게 되면 내가 열을 아무리 많이 가하더라도 자, 100도씨로 온도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지. 내가 열을 가하는데. 근데 온도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열을 주는 그 열들이 자, 현재 보면 온도를 더 높일 수는 없고 현재 물이 수증기로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상태 변화에 고스란히 쓰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일정 온도를 유지하고 상태 변화에 그 열들을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현재 온도만 보게 되면 열을 받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공급한 열들이 상태 변화에 쓰이기 때문에 이걸 잠열, 잘 보이지 않는다, 숨은 열처럼 보인다 그 말이지. 이걸 상태 변화 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말을 왜 쓰는지 한번 볼게. 자, 바다에서 증발한다. 자, 아까 따뜻한 바다에서 태풍이 만들어진다 그랬지? 자, 그러면 따뜻한 바다에서 증발하게 되면 증발이란 말은 물에서 수증기로 바뀌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 물이 수증기로 바뀌게 될 건데 수증기를 가지고 있는 자, 내가 물에다가 열을 가하게 되면 수증기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 과정은 열을 흡수하는 과정이 되는 거지. 그래서 물번화는 물과 수증기가 똑같은 온도일 때 내가 물에다가 열을 가해서 수증기가 된 거니까 수증기가 좀 더 에너지를 많이 가진 상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과정은 열을 흡수하는 과정이죠. 흡열 반응이죠.
자, 어쨌거나 열을 흡수했다는 것. 자, 그러면 자, 어쨌거나 따뜻한 바다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 수증기를 가진 공기가 따뜻한 바다에서 이 공기가 데워질 거니까 따뜻해질 거니까 밀도가 작아질 거니까 가벼워져서 상승하는 거지. 공기 상승만 하면 뭘 만든다? 구름을 만든다 그랬지? 자, 구름을 만드는 재료인 수증기가 바로 재료잖아. 바로 응결해서 물방울 또는 얼음이 되는 거잖아. 자, 그래서 공기가 상승하면 자, 구름을 형성하게 된다. 구름을 형성한다는 말은 자, 물방울이 될 건데 자, 응결 그 말은 수증기가 물방울이 된다. 근데 수증기와 물 중에 수증기가 더 열이 많은 상태라고 그랬잖아. 물에서 열을 흡수해서 수증기가 된 거니까. 그러면 수증기가 물이 된단 말은 열 많은 놈이 열 적은 놈 될 거니까 발열 반응, 열을 방출하는 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 공기 덩어리 내에서 물방울이 맺히면서 응결이 되면서 구름 만들면서 주변 공기에다가 이 물방울들이 열을 막 내뱉어내는 거지. 그러면 이 주변 공기들은 물방울이 맺히는 과정에서 열이 빠져나왔기 때문에 이 공기를 데우게 되는 거지. 그러면 구름이 형성되는 그 입자들, 자, 구름 입자 주변 공기들은 데워지게 되는 거죠. 열을 받았으니까. 그럼 또 가벼워지겠지. 열을 받았으니까. 밀도가 작아지겠지. 그래서 또 상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가열되면서 다시 상승이 강화되는 거지. 그래서 태풍 보게 되면 아주 높게 치솟은 구름들을 만들게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열대저기압이 상륙하면 그 말은 상륙이란 말은 육지로 올라왔다 그 말이잖아. 그래서 태풍이 막 올라와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라고 생각합시다. 또는 중국 쪽으로 들어왔다 라고 생각합시다. 자, 이런 거야. 자, 대륙에 들어오게 되면 자, 이제 봐. 자, 수증기 공급이 차단되는 거지. 바다 위라면 수증기를 잘 받을 수 있지만 이제 육지로 왔다면 따뜻한 바다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수증기를 받지 못하겠지. 근데 이 수증기가 결과적으로 태풍의 열대저기압의 에너지가 되는 거잖아. 그럼 이 에너지 공급이 차단됐다 그 말이지. 자, 그리고 태풍은 강하게 회전하고 있잖아. 강하게 회전하고 있지. 여러분들 바다 위에서 태풍이 회전할 때 마찰이 클까? 아니면 육지 위에서 마찰이 클까? 당연히 육지가 마찰이 크겠죠. 바다는 평평하지? 육지는 울퉁불퉁하잖아. 뭐 산도 있고 건물들도 있고 회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큰 마찰을 일으키겠지. 그러면 회전하고 있을 때 마찰이 크단 말은 회전하는 과정에서 그 회전하는 힘을 줄여주겠지. 바로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육지로 오게 되면 지표면의 마찰이 크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가 갑자기 많아집니다. 그러면 더 이상 에너지 공급도 안 되고 에너지 소모가 많기 때문에 점차 세기가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열대저기압의 세력이 약화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일기예보 과거에 태풍 왔을 때 생각해보면 일주일 전부터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 조심해라, 준비해라 막 이런 얘기 많잖아. 그래 놓고 아주 태풍이 천천히 왔다가 우리나라를 지나고 나면 거의 소멸하잖아. 이런 과정 거치는 거지. 그래 약화되는 거지. 그래서 태풍이 약화되고 소멸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열대저기압 세력이 약화되었다. 자, 그건 뭘 의미하냐면 이런 겁니다. 자, 풍속이 약화된다. 원래 바람 세기가 아주 강했지만 이 기준은 최대 풍속이야. 가장 강한 바람의 세기가 얼마였는데 점차 그 세기가 현재 약화되는 거지. 자, 그리고 자, 이건 저기압이잖아. 기압이 낮을수록 저기압의 성질이 강해지는 거지. 그러면 세력이 약화되었단 말은 저기압 성질을 잃어버리는 거니까 오히려 기압이 중심기압이 높아져야지만이 저기압 성질을 잃어버리면서 약화되는 거지. 그래서 최대 풍속세기나 중심기압 세기를 보고 현재 기압값을 보고 열대저기압이 태풍이 세력이 강해졌는지 약해졌는지 판단합니다. 자, 이렇게 약해진 애들은 거의 온대지방에서 약화될 거니까 자, 세력이 약화되더라도 세기가 약화되더라도 저기압 성질은 어느 정도 띄고 있기 때문에 온대지방에 있기 때문에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열대저기압이 온대지방까지 와가지고 세력이 약화되면 이때는 온대저기압으로 세력이 현재 보면 약화되면서 변질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기압이 높아지면서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됐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 자, 두 번째 구조. 자, 이 구조 그림은 여러분들 밑에 나와 있잖아, 맞지? 자, 갑시다. 자, 저기압. 자, 우리가 저기압, 고기압 따지는 것은 현재 지표 부근에서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열대 저기압, 저기압이 위치한 곳은 바로 지표 부근이야. 바로 해수면에 있는 해수면 부근이 되겠지? 그러면 이게 저기압이기 때문에 주변보다 기압이 낮기 때문에 공기들이 몰려오겠지. 자, 물론 북반구라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해서 들어올 겁니다. 자, 지금 단면을 보게 되면 어쨌거나
중심부를 향해서 공기들이 막 몰려올 거야. 그럼 이렇게 모이던 공기가 자, 물을 뚫고 들어갈 수 없다. 땅을 파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모인 공기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지. 자, 상승만 하면 구름 만들어서 구름들이 형성돼 있죠. 그리고 자, 무한정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 공기층을 보게 되면 우리 공기를 보게 되면 공기 영역을 대기권이라고 그래. 이 대기권의 가장 아래쪽을 대륙권, 그 다음 위를 성층권, 그 위를 중간권, 그 위를 열권이라고 해요. 참고로 구름이 있는 곳, 상승이 가능한 곳은 대륙권만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륙권은 올라갈수록 온도가 내려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 그래서 구름의 높이가 높을수록 온도가 낮아진다 그랬지. 그래서 적외선 위성으로 봤을 때 적외선 영역으로 봤을 때 구름 높이가 높을수록 온도가 낮은 놈들이다. 그리고 색깔은 밝은 색으로 띈다라고 얘기했어. 기억나지? 자, 어쨌거나 상승 가능한 거는 대륙권까지만 상승 가능하다. 그래서 대륙권 끝에까지 가게 되면 자, 대륙권 끝까지 가게 되면 성층권 위로는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공기들이 부딪히면서 양쪽으로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퍼지게 되는 거야. 근데 일부는 자, 대륙권 끝에 벽에 천장에 부딪히면서 일부는 다시 부딪혀서 반대 방향이 밑으로 내려가는 애들도 있습니다. 지금 표시한 게 이 파란색. 대부분이 양쪽으로 퍼져가지만 노란색으로 퍼져가지만 일부는 부딪혀가지고 중심부를 향해서 내려가기도 한다. 그래서 중심부에는 약한 하강 기류가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상승만 하면 구름 만드는데 하강한단 말은 구름을 만들지 못하겠지? 그래서 이 중심 부근에 약한 하강 기류가 있으면서 중심부에는 구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뻥 뚫려 있다 그 말이지. 그래서 가운데 구멍 동그랗게 한 점이면 거의 동그랗게 구름이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공위성으로 쳐다보게 되면 구름들이 쫙 있고 가운데는 뻥 뚫려 있겠지? 그럼 뻥 뚫린 곳 쭉 내려가면 바다가 보이겠지. 자, 그럼 뭐냐면 자, 흰 구름들이 동그랗게 있고 그 사이 가운데 파란 바다가 보이겠지? 그러면 흰자 위에 파란 눈동자가 보이는 것은 보이겠지. 바로 여기를 우리가 태풍의 눈이라고 그러는 거죠. 가운데 태풍의 눈. 태풍의 눈은 구름이 없습니다. 하강 기류가 있기 때문에. 근데 하강 기류가 있다 해서 자, 원래 하강 기류는 상승 기류는 저기압, 하강 기류는 고기압이잖아. 근데 여기 하강 기류가 있다 해서 고기압이라 칭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체 덩어리가 저기압이니까. 어쨌거나 저기압이야 하강 기류가 있다 해도 그래서 어쨌거나 가운데를 우리가 태풍의 눈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가운데 공기들이 수렴해서 상승하는 거지. 자, 참고로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래쪽에는 공기들이 수렴할 때 저기압이니까 공기들이 모여들 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모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위쪽에서는 자, 대륙 건개면, 그러니까 대륙권의 끝에 경계면에서는 자, 천장에 부딪히면서 양쪽으로 퍼진다 그랬지? 발산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들이 회전하면서 들어오고 나가는데 자, 밑에 수렴할 때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수렴해. 근데 상공에서는 발산할 때는 퍼져갈 때는 발산은 고기압과 유사하죠? 어쩌거나 퍼져가는 것, 수렴과 반대니까 이때는 시계 방향으로 퍼져갑니다. 회전하면서 퍼져갑니다. 요거 과거에 기출문제에 나왔어. 수렴과 발산 움직임이 반대라는 것. 그러다 보니까 회전 방향도 반대라는 것 기억을 좀 합시다. 자, 밑에 봐봐. 자, 밑에 보게 되면 자, 밑에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들어간다. 그리고 대륙관의 끝에서는 발산 일어날 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퍼져나간다. 밑에 밑부분과 윗부분, 자, 하층부와 상층부의 회전 방향이 반대라는 거지. 자, 구조 밑에 보면 기압과 풍속의 분포가 나와 있는데, 자, 이것도 그림상에 바로 추가적으로만 표기를 좀 할게. 자, 기압과 풍속의 분포가 나와 있는데, 자, 당연히 가운데가 태풍의 중심이죠. 참고로, 자, 기압. 당연히 태풍은 저기압이니까 태풍 중심부로 갈수록 기압이 낮아집니다. 맞지? 기압이 떨어지고 있어. 특히 가운데가 하강 기류가 있지만 기압이 높아지는 그런 경향 띄지 않지. 고기압을 띄진 않습니다. 어차피 중심부로 갈수록 기압이 낮아진다는 것. 그리고 태풍이 접근함에 따라서 바람이 세지잖아. 그 말은 태풍 중심에 가까울수록 바람은 세다 그 말이지. 근데 바람이 아주 세다가 태풍의 눈, 중심 부근에서는 갑자기 바람이 아주 약해집니다. 그래서 중심 부근으로 갈수록 바람이 세지다가 갑자기 태풍의 눈, 중심 부근에서는 풍속이 약화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태풍의 눈,
태풍이 아주 강하다가 휘몰아치다가 태풍이 눈에 들어가게 되면 좀 더 바람은 약화되게 되고 구름이 없다 그랬으니까 맑은 날씨가 잠시 생기게 되는 거지. 통상 몇십 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그 지름은 몇십 킬로미터 정도. 그 정도 구간에서는 이제 보면 바람도 약하고 구름도 없는 태풍의 눈속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자, 근데 바람을 보게 되면 오른쪽과 왼쪽 좀 차이 나게 그랬잖아, 맞지? 뭐냐면 북반구에서는 태풍의 오른쪽이 좀 더 바람이 더 강합니다. 바람이 더 강하기 때문에 바람이 세면 위험한 거잖아? 그래서 태풍의 오른쪽을, 진행 방향의 오른쪽을 위험 반원이라고 해요. 오른쪽이 더 바람이 더 세다. 이걸 우리가 위험 반원이라고 한다. 태풍이라는 원이 있다면 진행 방향을 딱 진행 방향 기준으로 잘라가지고 오른쪽을 우리가 위험 반원, 바람이 센 곳. 참고로 왼쪽은 바람이 약하기 때문에 안전 반원이라고 해요. 이건 뒤에 가서 이야기할 거야. 일단은 표기만 좀 해놓자. 자, 지금 태풍의 경로가 나와 있습니다. 6월, 7월, 8월, 9월, 10월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알고 계신 이제 여러분들 과거에 일기예보를 보게 되면 태풍의 경로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고 있는 거지. 포물선. 참고로 이거는 주변에 불고 있는 바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편서풍이나 또는 무역풍 이런 바람들에 의해서 참고로 온대저기압 할 때 약간 설명 좀 했던 부분이야. 자, 진로. 자, 대기 대순환의 바람. 자, 진로를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대기 대순환의 바람. 자, 그리고 자, 기압 분포인데 대기 대순환의 바람 중에서도 특히 지표 부분에서 불고 있는 바람들이야. 여러분들 무역풍 또는 편서풍 이런 바람 명칭 들어봤죠? 자, 대기 대순환에 자, 이거 대기 대순환 다음 시간에 좀 하겠습니다. 대기 대순환에 의해서 지상에 부는 바람들, 무역풍과 편서풍에 의해서 태풍의 진로가 결정이 된다. 자, 그리고 기압 배치. 만약에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만약 고기압이 위치하고 있다면 고기압을 그대로 뚫고 가는 게 아니야. 태풍은 저기압이기 때문에 고기압을 피해서 고기압 둘레를 따라서 고기압을 피해서 고기압 주변을 돌아서 올라갑니다. 자, 기압골을 따라 그리고 고기압을 피해서 이동한다. 자, 기압골이란 말은 아래로 움푹 패인 곳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압이 낮은 곳을 말하는 거야. 기압이 낮은 곳이 쭉 연결된 거지. 이걸 기압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기압들이 쭉 위치하고 있으면 이 저기압들이 위치하고 있는 곳을 쭉 연결한 것, 기압이 낮은 지역이죠. 바로 우리가 있는 골짜기, 골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기압의 골짜기를 기압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압이 낮은 곳들을 따라 이동하거나 아니면 고기압을 피해서 이동하거나. 그래서 고기압이 있다면 고기압 둘레를 따라 이동합니다. 고기압을 피해가지고. 자, 이거 78페이지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 30도를 경계로 위도 30도 경계로 아래쪽에는 편동풍, 무역풍이 보입니다. 둘 다 같은 말입니다. 자, 과거에 배를 움직이는데 여러분들 노를 젓는 것보다는 바람을 이용하는 게 더 편하겠지? 돛을 달아가지고 배 같은 경우는 배는 돛을 달았을 때 바람 따라 이동하는 게 편할 거잖아? 그래서 과거에 무역하는 배들이 자, 이 편동풍과 편서풍 이 바람들을 이용했습니다. 특히 편동풍 이 바람을 이용해서 배들을 움직여서 우리가 바로 무역하는 데 썼다 해서 무역풍이라고 그래요. 자, 편서풍과 편동풍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자, 편동풍 오른쪽이 동쪽이니까 동쪽에서 불어온 바람이죠. 편서풍 서쪽이 왼쪽이니까 서쪽에서 불어온 바람이지. 근데 완벽한 서풍이 아니고 완벽한 동풍이 아니죠. 약간 꺾여서 치우쳤지. 그래서 치우칠 편자를 쓰는 거야. 편동풍과 편서풍. 자, 어쨌거나 서풍과 동풍이 불고 있는데 태풍은 기본적으로 위로 올라가려고 해요. 태풍은 기본적으로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자, 태풍이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갈 때 자, 편동풍, 무역풍이 부는 바람 영역이다. 그러면 편동풍이 불고 있으면 왼쪽으로 미는 이 성분이 있는 거지? 태풍이 왼쪽으로 쏠리게 되는 거지. 왼쪽으로 올라오다가 저위도 고위도로 올라가다가 됐나? 자, 그리고 자, 이 편동풍은 왼쪽으로 부는 성분도 있지만 서쪽으로 미는 성분도 있지만 아래쪽 남쪽으로 미는 성분도 있지. 그럼 기본적으로 태풍이 올라가려 하는데 남쪽으로 바람이 부니까 태풍이 올라오는 방향과 반대로 바람이 불 거니까 태풍이 올라오는 걸 방해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 30도 아래 영역은 자, 이동 속도가 느립니다. 이때는 이동 속도가 느려. 북서진하면서 속도가 느리다.
자, 참고로 이렇게, 자, 방향이 꺾이는 지점을 뭐라 부르냐면 전향점이라 그럽니다. 전향, 방향이 전환되는 지점. 자, 방향이 꺾이고 난 뒤에 이제, 자, 편서풍 영역으로 들어왔지? 편서풍. 자, 이 편서풍은, 자, 오른쪽으로 미는, 자, 동쪽으로 미는 성분과, 자, 그리고 위로 미는 성분, 북쪽으로 미는 성분 두 가지가 있는 거지. 그럼 태풍은 기본적으로 위로 올라가려 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오른쪽으로 동쪽으로 밀게 되면 태풍의 경로가 오른쪽 쏠리겠지. 그리고 북쪽으로 태풍 진행 방향대로 미는 성분이 있을 거니까 태풍 속도가 빨라지겠지. 자, 그래서 태풍은 북동진하게 되고, 그리고 움직이는 방향에 좀 더 뒤에서 밀어주는 효과니까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되겠지. 속도가 그래서 빨라집니다. 여러분들 과거 일기예보 보게 되면 일주일 전부터, 한 10일 전부터 태풍이 나타났다고 이야기할 거야. 그래 놓고 아주 느리게 막 올라와. 근데 일주일 전부터 태풍이 오고 있다 이야기하다가 금방 하루 이틀 만에 우리나라를 지나서 가버리지?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데는 하루도 안 걸립니다. 새벽에 태풍이 우리나라로 상륙했다 이야기해놓고 오후 되면 태풍이 지나서 저 동해바다로 가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말은 우리나라 부근은 편서풍 영역이니까 지나가는 속도가 빠른 거지. 그러니까 금방 끝나는 거지. 자, 여러분 과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또 태풍이 올 건데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러면 태풍이 봐봐. 자, 예를 들어서 하루 간격으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위치를 잡을 거야. 그럼 동일한 시간 동안 위치를 다 잡았어. 자, 근데 자, 전향점을 지나게 되면 확 간격이 넓어집니다. 이동 속도가 빠르니까. 실제 여러분들한테 기출문제 주어지는 자료들 다 이래. 간격이 아주 동일한 시간 동안 쟀을 때 위치가 아주 간격이 좁다가 그 이후에 전향점을 지나고 난 뒤에는 간격이 확 넓어집니다. 그 말은 속도가 빨라졌다 그 말이지. 같은 시간 동안 많이 갔다 그 말이니까. 됐지? 자, 넘어갈게. 자, 그리고 편서풍과 무역풍, 편서풍과 편동풍이 태풍 진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했지만, 자, 기압 배치도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지? 참고로 여름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주는 기단이 북태평양 기단이잖아? 자, 여름과 겨울, 자, 여름 볼게. 여름에 바다와 육지를 보게 되면 여름에 바다가 더 온도가 낮지? 바다가 더 시원하지? 그래서 우리가 시원한 바다로 해수욕을 즐기기 위해서 시원한 바다로 들어가잖아? 근데 기온과 기압은 반비례 관계죠. 그래서 여름에 바다 온도가 낮기 때문에 기온과 기압은 반비례, 그래서 바다는 온도가 낮아서 고기압을 띠고 있어. 그래서 북태평양 기단을 북태평양 고기압이라 칭하기도 합니다. 북태평양 고기압. 자, 그러면 오른쪽 아래 북태평양 고기압이 위치하고 있다. 만약 이놈의 세력이 세지면, 고기압 세력이 세지면 태풍의 진로는 더 왼쪽으로 밀려버리겠지. 그래서 더 중국 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근데 태풍의 세력이 약화되면, 북태평양 기단,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약화되면 얼마든지 태풍 좀 더 고기압 세력이 약화됐기 때문에 좀 더 오른쪽, 우리나라 쪽, 일본 쪽으로 붙을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고기압 세력이 세지면 이 기압 세력에 밀려서 좀 더 왼쪽으로, 서쪽으로 쏠리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고기압이 진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보면 볼라벤과 산바라는 과거에 태풍이 있는데 이들의 경로에 영향 주는 거 생각하면 북태평양 고기압은 볼라벤 때 더 세력이 강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밀려가지고 더 왼쪽에 서쪽에 경로가 위치하게 되는 거지. 자, 위험 안전 반원. 자, 지난번에 이거 풍속의 분포, 태풍 중심에 대해서 풍속의 분포하면서 어느 정도 설명을 좀 했던 부분인데, 자, 북반구에서는 이제 보면, 자, 태풍 진행 방향의 오른쪽이 바람이 강합니다. 바람이 강하니까 위험하지? 그래서 위험 반원이라고 그래. 반대로 왼쪽은 안전 반원. 자, 일단 정리할게. 자, 안전 반원은 다른 말로 가항 반원이라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문제상에서 가항 반원이라고 가끔 나오는 경우도 있어. 가항,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항해가 가능하다 그 말이야. 참고로 태풍이 불 때, 자, 봐. 바람이 강하면, 바람이 세면, 자, 파도도 심하고 배가 출항하기, 항해하기 어렵겠지? 근데 상대적으로 바람이 약하면 항해가 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쓰는 거야. 꼭 항해를 할 수 있다 그런 말은 아니고 바람이 약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가항 반원이라 합니다. 자, 위험과 안전 반원 결정은 태풍 자체가 회전하면서 바람이 불고 있지? 그리고 대기 대순환에 의한 바람. 참고로 이거 차후에 대기 대순환 배울 건데 대기 대순환에 의해서 편서풍과 무역풍 이런 바람들이 각 지역에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바람이 합성돼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만약 두 개의 바람이 방향이 똑같으면 바람은 강해지는 거고, 만약 두 개의 바람의 방향이 반대라면 서로 부딪히면서 약해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또는 태풍 자체 바람과 태풍의 이동 방향이 같기 때문에 또는 반대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일단 두 개를 한번 써볼게. 근데 두 개는 결과적으로 같은 이야기야. 두 개는 결과적으로 같은 이야기.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봐봐. 자, 이 그림 있잖아, 맞지? 자, 참고로 30도를 경계로 아래쪽에는 편동풍, 무역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 편동풍과 무역풍은 동일한 말이야. 자, 이 바람을 과거에 배가 움직이는데 돛을 달아가지고 이 바람 이용해서 무역에 활용했다 해서 우리가 무역풍이라 칭하는 거야. 자, 편동풍과 무역풍은 같은 말. 자, 그러면 30도 아래 지역은 편동풍, 그리고 위쪽은 편서풍. 그러니까 아래쪽은 동풍, 위쪽은 서풍 계열의 바람 불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자, 태풍 진행이 진로가 빨간색이야. 빨간색. 자, 그러면 일단 30도 위쪽만 볼게. 30도 위쪽을 보게 되면 자, 진행 방향 오른쪽은 이 노란색 영역이 되겠지? 자, 태풍 진행 방향에 자, 태풍이 빨간 이 경로 따라서 이동할 거다. 그럼 진행 방향 오른쪽은 이 노란색 영역. 자, 태풍 자체는 자, 태풍은 저기압이니까 북반구에서 저기압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잖아. 자,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그리고 이 지역에 편서풍 지금 실선으로 나와 있는 이런 바람들이 불고 있어. 그래서 빨간색의 오른쪽인 노란색 영역은 두 개의 바람 방향이 똑같지? 자, 봐. 밖에서 바람이 불고 있는데, 불어오는데, 바람 부는 방향과 동일하게 내가 서풍기를 놨어. 그러면 두 개의 바람이 현재 오면 합쳐지면서 강해지겠지? 그런 의미야. 그래서 태풍 자체 바람이 요 파란색, 대기 대순환에 의한 바람, 바로 편서풍, 요 초록색. 두 개의 바람 방향이 일치하기 때문에, 자, 노란색 영역, 오른쪽은 바람이 강하다. 그 말이지. 그래서 진행 방향 오른쪽은 두 개의 방향이 일치한다. 그래서 풍속이 크다. 자, 이걸 위험반원이라고 한다. 바람이 강한 걸 위험반원. 자, 근데 왼쪽 볼게. 왼쪽. 자, 태풍. 그냥 단순하게 오른쪽 왼쪽 말하는 게 아니야. 자, 진행 방향에 대해서 오른쪽 왼쪽이야. 그래서 빨간 선의 진행 경로에 대해서 오른쪽과 왼쪽. 자, 왼쪽. 자, 왼쪽은 파란색 영역이 되겠지? 자, 파란색 영역 왼쪽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태풍 자체의 바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이게 되겠지? 그리고 이 지역은 역시 편서풍 영역이니까 바람이 이렇게 불 겁니다. 편서풍. 자, 그러면 두 개의 바람 서로 방향이 반대지? 서로 부딪히겠지? 부딪힐 거니까 바람 세기가 약해지겠지. 됐죠? 두 개의 방향이 반대다. 그래서 풍속이 약한, 그래서 우리가 안전반원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아래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이 경우는 30도 위쪽 편서풍 영역에서 잘 맞아 떨어지는 거야. 자, 편동풍도 안 맞는 건 아닌데 한번 확인해 볼게. 자, 이 지역 현재 보면 이 지역에 역시 태풍 자체적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불 거니까 파란색. 그리고 이 지역은 편동풍이 분다. 동풍계열 바람 불겠죠? 그래서 오른쪽이 두 개 방향 일치할 거니까 바람이 센 거고. 자, 왼쪽 같은 경우에는 역시 파란색 태풍 자체 바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거니까. 그리고 이 지역은 편동풍이 불 거니까 서로 부딪히겠지? 서로 충돌할 거니까 바람은 약하겠지. 됐나? 그래서 북반구에서는 오른쪽이 위험반원, 왼쪽이 안전반원. 물론 남반구는 반대입니다. 자, 갈게. 자, 넘어가 되겠죠? 자, 5번. 자, 진행에 따른 풍향의 변화. 자, 그림을 하나 간단히 좀 그려볼게. 자, 여기. 자, 이게 부산. 자, 위쪽에도 좀 그릴 겁니다. 위쪽 공간을 좀 두세요. 자, 부산에 있고. 자, 이게 1번 위치에 있는 태풍 위치. 자, 태풍 자체. 자, 태풍은 태풍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 거잖아. 그럼 여러분들 그냥 반시계 방향, 시계가 돌아가는 방향의 반대로 원을 그리면 돼. 그러면 태풍이 1번 위치에 있을 때 부산은 이렇게 바람이 불고 있다 이 말이지. 여러분들 부산에서 어떤 바람이 불죠? 풍향이 어떻게 되지? 부산 중심에서, 자, 부산을 중심으로 하면 그래, 남동쪽에서 불어온 바람이지. 그래, 남동풍이 불잖아. 맞나? 남동풍, 부산에서 측정했을 때. 자, 근데 시간이 지나서 태풍이, 자, 태풍이 1번 위치에 있을 때 부산에서는 1번 이 바람이 측정이 됐어. 자, 근데 태풍이 이동해서 이제 2번 위치까지 올라왔다 칠게. 2번 위치. 자, 2번 위치. 역시 마찬가지로 태풍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 거야. 그러면 태풍이 2번 위치에 있을 때 우리 부산이라는 땅덩어리는 가만히 있는 거잖아?
자, 그러면 태풍이 2번 위치에 있을 때 바람은 지금 이렇게 불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지. 됐나? 자, 그러면 태풍이 2번 위치, 시간이 지나서 태풍이 2번 위치에 와 있을 때 부산에서는 이렇게 남서풍이 불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 부산에서 측정한 풍향은 1번에서 2번으로 바뀌겠죠? 자, 그럼 이게 시계 방향입니까? 반시계 방향입니까? 풍향 변화는? 시계야, 반시계야? 자, 다시 설명할게. 자, 부산에서 1번 바람에서 2번 바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말은 이렇게 변했다. 그 말이잖아? 됐지? 자, 이건 시계가 돌아가는 방향이죠? 시계가 돌아가는 방향. 바로 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변하게 되는 거지. 됐지? 자, 시계 방향. 자, 그러면 하나 더 할게. 자, 이제 서울. 자, 이제 서울 갈게. 서울. 자, 서울 어떻게 변하는지 보자. 자, 1번 위치에 역시 마찬가지야. 1번 위치에 태풍이 있을 때 역시 반시계 방향으로 자, 바람이 불 겁니다. 그러면 서울 지역은 바람이 지금 이렇게 분다. 그 말이지? 됐나? 이게 서울에서 측정한 1번 위치일 때 서울에서의 바람. 자, 2번 위치. 자, 태풍이 2번 위치까지 올라왔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겠죠? 반시계 방향으로. 전반적으로 반시계로 불 겁니다. 불면서 중심 방향 풀어 들어갈 거야. 어쨌거나 자, 서울 지역에는 바람이 지금 이렇게 분다고 그 말이지. 2번 위치에서는. 자, 그러면 이 경우는 1번에서 2번으로 바뀐다. 이거 시계야, 반시계야? 이 경우는 반시계죠. 1에서 2번, 이거는 반시계 방향이죠. 자, 이 경우는 반시계 방향으로 변한 거다. 자, 이게 무슨 차이냐면, 지금 서울과 부산에 했지만, 태풍이 지나가는데, 자, 검은색 경로로 지나가고 있잖아, 맞지? 그러면, 태풍 지나는 방향에 지나고 있을 때, 태풍 경로의 오른쪽이면 시계 방향으로 변하고, 왼쪽이면 반시계 방향으로 변하는 거지. 이거 온대저기압 똑같잖아. 온대저기압, 열대저기압, 둘 다 저기압이야. 둘 다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면서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온대저기압 할 때 온대저기압 진행 방향이 오른쪽이면 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변하고 왼쪽이면 반시계 방향으로 변한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거야. 둘 다 저기압이니까. 됐나? 자, 그러면 내용 정리할게. 실제로 바람이 휘면서 들어갈 거니까 약간은 좀 현재 보면 실제 차이가 날 겁니다. 나겠지만 경향 자체는 똑같다는 거지. 여러분들 빈 공간에 정리하시면 되고, 자, 관측 지점, 자, 풍향 변화. 자, 관측 지점이 태풍 진행 방향의 태풍 경로의 오른쪽이면 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변하고, 자, 태풍의 왼쪽이면 태풍에 대해서 오른쪽 왼쪽이야. 헷갈리시면 안 돼. 태풍에 대해서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자, 왼쪽이면 반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변한다. 자, 그래서 기억하실 게 태풍 오시면 위험. 자, 문제에서 위험 반응과 안전 반응, 위험 반응, 안전 반응, 그리고 태풍 풍향이 시계 방향 변화, 반시계 방향 변화. 이런 거 잘 물어봐. 그래서 태풍 오시면 위험. 태풍 오면 위험하잖아, 맞지? 좀 기억을 하자는 의미에서 좀 만든 거야. 자, 뭐냐면 태풍의 오른쪽은 풍향은 시계 방향으로 변하고 그리고 위험 반응이다. 이런 의미야. 하나만 기억하면 되는 거잖아, 맞지? 자, 기억 잘 하세요. 정말 잘 물어봅니다. 자, 태풍 마지막입니다. 자, 폭풍 해일. 자, 폭풍 해일이 뭐냐면 태풍 등의 강한 저기압이 접근할 때 해일은 갑자기 바다 물 높이가 높아지는 큰 파도를 말하잖아, 맞지? 자, 그래서 태풍 등 강한 저기압에 의해서 해수면 높이가 높아지는 현상을 폭풍 해일이라고 합니다. 자, 참고로 태풍은 저기압이잖아? 아주 기압이 낮은 거지. 그래서 태풍은 저기압이니까 기압, 공기가 누르는 압력을 말하지? 그러면 태풍이 있는 곳은 기압이 낮기 때문에 해수면을 누르는 힘이 작아. 그러면 반대로 주변은 고기압이니까 해수면 누르는 힘이 크겠지? 그래서 해수면을 누르는 힘이 작으니까 오히려 해수면이 올라와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기압이 낮기 때문에 자, 태풍 있으면 해수면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태풍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 움직이잖아? 자, 만약 여기에 육지가 있다면 자, 이 태풍이 시간 지나면 접근해 오겠죠. 자, 지금 이동하면 태풍이 봐봐, 접근해 오면 해수면이 높은 곳을 같이 막 가지고 오는 거지. 그러면 육지에 큰 파도를 일으키게 된다. 갑자기 해수면이 높아지겠지. 됐나? 자, 그래서 태풍이 접근하면 폭풍 해일이 발생한다. 됐지? 자, 그리고 특히 만조일 때 여러분들 해수면이 올라왔을 때를 만조, 내려갔을 때를 간조라 그러잖아?
특히 해수면이 높을 때 이렇게 폭풍우열이 접근하게 되면 상당히 피해가 크겠지. 과거에 매미라는 태풍 때 피해 컸던 게 바로 이때 만주 때 태풍이 접근했기 때문이었어.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